두 번째 사건,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된 한 남성의 얘기입니다. 예,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가 셋인 유부녀였다면 어땠을까요? 이 남성은 어쩌다 이런 기막힌 일을 겪게 된 걸지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들어보시죠. 소개팅을 해서 사귀게 된 거죠. 잘 만나다가 연말쯤에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초음파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. 서로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결혼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었어요. 그런 와중에 위치 추적하는 어플이 있는데 집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이제 한 20-30분 머문다는 그런 떠서 그쪽을 향한 거죠. 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굉장히 황당합니다. 이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이 벌어졌는데 결혼을 한 유부녀가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죠? 네. 진짜 막장 아침 드라마 스토리 같습니다. 네네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네, 이게 제보자가 30대 후반의 사람인데 세종시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다가 작년 11월경에 소개팅을 했고요. 그래서 5살 연하의 이 여성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. 만나고 나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임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 이야기가 급진전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겠죠. 근데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안타깝게도 애가 또 이제 유산이 됐습니다. 네. 유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친구가 이제 상처를 받을 걸 걱정을 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상처도 보듬어 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바로 이틀 전에 오늘로부터 바로 이틀 전에 이 위치 추적 어플을 서로 깔아놨거든요.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집에 있다라고 한 사람이 호수공원에 있다라고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제보자 너무 이상해서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있었고요. 그럼 당연히 누군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 남자의 정체가 찐 남편이었습니다. 네, 남편이고 확인해 보니 애가 셋이 있는 유부녀였던 겁니다. 자, 호수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편을 포착한 제보자는 이 남편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이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,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저 앞에 까만 차가 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차다. 네. 이제 그 위치를 보고 추적을 하고 있는 블랙박스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던 남성을 만났는데 저 하얀색 원, 남편, 저 왼쪽에 있는 인물이 알고 봤더니 숨겨둔 여자친구의 남편이었던 거예요. 네. 예,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의 제보자, 남자친구고요. 아니,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데 그다지 그쵸?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남편이라는 분이 막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모습도 보이고. 그러게요.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이 바람을 폈던 화를 냈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네. 아주 많이 침착해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사실은 남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바람을 핀 걸 알게 된 건데 이 남편이 반응이 좀 묘하더랍니다. 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도 않고 자기 이제 와이프죠. 자기 아내한테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해라.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우리 사이에 대해 설명해라. 그래서 여자가 내려서 이제 남자친구 우리 제보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난 사실 13년 차 유부녀고 차에 있었던 남자가 내 남편이고 아이들도 지금 12살, 10살, 8살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아니,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네, 다 너무나 황당했던 일인데. 네. 그래서 처음에 제보자는 부부 사기단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네.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사업을 한다, 코인을 한다 이런 얘기로 개인 빚도 굉장히 많고요. 남편한테 빌린 돈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남편이 우리가 이걸 뭐 으쌰으쌰해서 갚자 이런 게 아니고 여자분한테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런 태도였다고 해요. 그래서 제보자 추측으로는 이렇게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애정 관계를 만들면서 돈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도 그걸 알고 그냥 묵과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. 황당하네요. 네. 아니 근데 이 변호사님 이 정도면 연애할 때 좀 낌새를 챌 법도 하거든요. 뭐 별일 없었나요?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었습니다. 아까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가족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이렇게 남성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 임신 초기니까 걱정은 됐지만 다녀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갔다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사진을 보내왔는데
사진 중에 하나가 위치가 경주였던 겁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다투게 됐고, 네.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 어플을 깔게 된 거거든요. 예, 네네. 그렇게 된 것인데,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라는 그런 촉을 좀 갖고 있었는데, 이제 이 제보자가 남편하고 마주했을 때는 또 남편의 그 반응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, 네.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까도 계속 나오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. 자기 부인에 대해서요? 그렇죠. 이제 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제보자가 이런 상황,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. 그런 것 같네요. 그렇죠. 이제 유사한 상황이 이제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, 그래서 제보자가 이 남편한테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?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남편이 애도 있으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.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. 네. 아니 이 까도 계속 나오네. 좀 네. 의미심장한 발언 같은데 네, 네.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이 호수공원에서 이 부부를 발견한 이 사건이 있던 이날 오전에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났다는 겁니다. 들어보시죠. 당일 아침 9시에 어떤 다른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. 그 어머님의 아드님이 그 여자한테 돈을 많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. 한 100만 원,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돈을 보냈더라고요. 1억 정도가 넘는다고 하고. 아니,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셋인데 제보자랑 사귀면서 또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또 제3의 남성과 교제를 또 하고 있었다. 뭐 이런 상황인 거죠?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있고 남자친구 1번, 남자친구 2번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닌 다른 남자친구, 이분은 심지어 돈까지 네. 뜯겼습니다. 뭐 여자분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네. 편취했고 그 금액이 총 거의 1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. 아, 안 그래도 우리 제보자한테도 이 여성분이 내가 동생이 이사를 가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남성분이 나는 이제 여자친구랑 돈 거래를 안 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남성분, 우리 제보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네. 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서글픈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이쯤 되면 애시당초 임신을 했던 건 맞나?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. 그 제보자도 사실 그게 지금 궁금하다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했지만 너무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임신을 했다라고 하고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혼자 계속해서 다녀오고요. 같이 가자고 하기 전날에도 이날도 이제 혼자 뭐 피가 난다라고 해서 먼저 갔는데, 그래서 네. 뒤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아기 집에 안 보인다, 뭐 지금 이제 뭐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초음파 사진 정도 확인하고 제보자가 실제 아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자, 들을수록 물음표가 커지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유부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? 저희 뉴스헌터스 팀에서 직접 물어봤지만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. 다만 이 저희 제보자의 친구와 이 여성이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이 대화에서 짧게 이 여성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게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돈 뜯어내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런 목적이 아예 없었다? 막말로 그런 목적이 있었더라면 제가 썼겠어요.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. 글쎄요. 저는 이 말에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도 있고 지금 남자친구 2명도 있고 네. 그중에 한 남자친구한테는 1억 원을 편취한 그러니까요.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자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렇죠. 안 그래도 이 여성분이 제보자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미수로 끝났지만 네. 만약에 내가 이 남자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형사 범죄, 그러니까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진실과 상관없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되면 유부녀인 걸 속이고 접근을 해왔을 때 이거를 이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이제 처분 행위를 유발을 했어야죠. 그러니까 뭐 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네.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이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썼거나 이러면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,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형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이제 속이고 나서 그래서 이후에 이게 어떻게 파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민사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에게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. 제보자는 이런 억울한 일이 누구에게라도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어렵게 제보를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.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
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.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